안녕하세요. 2024년 7월 13일자 149번째 마켓 코멘트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CL 차트죠. 지난주 여기 위에 83.34 라인에 걸치는 데까지 걸치고 안쪽으로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와서 장이 끝났었죠. 그리고 이 위쪽에 84.42 라인 78.6% 피보나치 라인까지 갔었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만 83.34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빠져서 내려와서 81.50 라인, 제가 그 이전에 강하다고, 이전에 얼마나 강한지 보여줬었던 거기 라인까지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움직임이 81.50, 83.34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렇게 됐죠. 물론 중간에 81.50 라인 밑으로 빠져 내려와서 80.81까지 빠져서 일시적으로 내려왔었죠, 수요일에. 하지만 도지 만들었고 사실은 이 도지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에 도지 만들어서 위로 올라가는 도지라고 보기에는 이 밑에서 올라오던 이 모멘텀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모멘텀이 일단은 여기서 꺾이고, 여기서는 84.42에서 꺾였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83.34에서 꺾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지금 다 걸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내려왔고 81.50 라인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였고, 다시 83.34 라인 뚫고 올라가는가 싶더니 오후에 쭉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오르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81.50하고 83.34 라인 이 사이에서 영어로 표현하자면 너로우 레인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레인지를 일로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 두 레인지의 상한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출렁출렁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포인트가 어떤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아니고 이 포인트도 어떤 의미가 있는 포인트가 아닌 상황이죠. 그래서 니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간보는 장이 계속될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서 올라가는 모멘텀 일단 꺾였다고, 확실하게 꺾였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패러렐 채널의 하한선이 뚫리고 컨펌된 상황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일단은 이제 그 레인지 무브로 전환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한 주 정도는 더 놔뒀다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빨간색 트렌드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레인지 무브가 됐을 때 첫 번째 거는 그래도 살려서 트렌드 라인은 그려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점이랑 이 점을 놓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런 트렌드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과연 올라갈지 아니면 이 레인지에서 다시 이 트렌드 라인도 꺾여서 레인지 무브를 이어갈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첫 번째 트렌드 라인이라서 이렇게 그려주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두 번째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 레인지가 계속 이 트렌드 라인하고 큰 상관없이 레인지가 계속 유지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 포인트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포인트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가 빨간색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 포인트죠. 이 두 개의 포인트 구분하기 위해서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핑크색? 초록색? 뭘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초록색 너무 눈에 안 띄네요. 남색으로 일단 두 개 남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레인지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레인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에
레인지가 이 빨간색 두 라인이 기본 라인이고 여기서 위로 올랐다가 들어오고 아래로 내려갔다 들어오고 할 때에 사용될 수 있는 기준 레벨이 84.52와 80.81 정도가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딱 정해져 있는 레인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빨간색 레인지의 보조 레인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빨간색 레인지 안쪽에서 이렇게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레인지 무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ES죠. ES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진 랠리가 월요일에부터 계속 됐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제 되고 나서 또 뭐 파월 의장도 굉장히 매파적인 도비시한 그 비둘기파적인 발언 이어갔고 거기에 CPI가 좋게 나오면서 확 뛰어 올랐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CPI 직전에 뛰어 올랐고 CPI가 발표된 다음에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빠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날 있었던 저점을 겨우 밑으로 내려간 지금 저점이 5630.75인데 5630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초록색이 더 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빨간색 니들이 조금 더 한 틱 정도 밑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밑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고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 그러니까 이 점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고, 지지선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선 받고 다시 올라갔다가 이렇게 더 빠져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도지 만든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서 또 보셔야 될 게 이 그 패러렐 채널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패러렐 채널이죠. 이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움직이고 이 모멘텀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은 중요하고요. 이 위에도 닿지 않고 아래도 닿지 않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예쁜 모양을 보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또 이 패러렐 채널을 빼놓고 보면 여기에서 레인지 무브를 하던 게 쉬프트하고 여기에서 다시 레인지 무브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여기에 있는 고점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그 CPI 전에 있던 수요일 고점도 중요하죠. 수요일 고점 여기죠. 수요일 고점에서도 그래서 이 지금 레인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 모멘텀이 유지되는 그 패러렐 채널 안쪽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하나 더 그려주면 이 포인트랑 이 포인트 내지는 이 포인트 빨간색이 이렇게 내려와서 반등을 한 걸로 봐야 되니까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로 봐야 되겠죠. 이게 낫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색깔은 파란색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 트렌드 라인의 영향을 받아서 지지받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떨어질 때는 완전히 이제 꺾어서 내려올 것 같았지만 다시 치고 올라갔고 거의 그 목요일 고점까지 막 치고 올라갈 때 그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만 다시 빠져서 내려오는 장 막판에 다시 이렇게 빠져서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4시에 장이 끝나서 여기까지 했다가 4시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5시에 장이 끝났죠. 4시 45분까지 돼서 5시에 끝난 거죠. 그래서 세틀먼트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아직 세틀먼트 푸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도지를 만든 걸로 이렇게 나오게 있지만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래서 장이 끝났으니까 이게 세틀먼트 가격인 것 같네요. 그래서 세틀먼트 여기 정도까지로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씩 다시 어제 것까지 15분봉 다시 볼게요. 어제 레벨 거의 다 다가서서 올라갔다가 다시 쭉 빠져서 장 막판에 금요일 주를 마감하는 장 막판에 빠져서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이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치고 내려왔지만 다시 장 시작하면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밀려 내려온 상황. 이렇기 때문에 월요일 장이 다시 치고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졌습니다. 장 막판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주기 때문에 무슨 옵션 만기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순수히, 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얘기를 잠깐 드리면, CPI가 안 좋게 나오긴 했는데, CPI 내용 자체가 조금 아리까리하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오른 이유가, 금요일에 다시 오른 이유도, 미시간 넘버에서 인플레이션이 3.0 정도 되고 걸로 봤는고 3.3 이렇게 지난달에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게 2.9, 2.9로 다 빠졌죠, 둘 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2.9로 인플레이션이 빠졌다는 얘기는 정말 점점 인플레이션이 빠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주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년인데 아직도 2.9고 5년인데 아직도 2.9면 이거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 거죠. 내년 1년 후, 그러니까 내년 여름 6월 이때쯤, 7월, 6월 이때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직도 2.9다? 사실 그건 아직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뭔가 2%에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0 정도로 CPI가 나온 상황이죠. 그런데 1년 동안 0.1밖에 안 빠졌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내린다? 기준금리 내리면 더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9월에 데이터 드리븐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1000명을 했는데 이 과연 맞을까? 지금 보시면 9월 중순인가요? 9월에 있을 그 기준금리가 지금 패드와치 지금 보고 있는데 9월에 있는 기준금리 발표가 18일인데 7월 CPI 나왔고요. 7월 31일에 기준금리 발표가 있을 거고 7월은 거의 93.3%로 패드와치 이상으로는 동결이니까 7월은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이 있는 9월 18일인데 그 이전에 8월 CPI 있고 9월 CPI가 있습니다. 두 CPI를 9월에 기준금리 발표하기 전에 CPI 두 번을 더 보죠. 그 두 번의 CPI가 과연 지금 이번 달에 보여준 그런 CPI CPI처럼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한 결정이라면 쉽게 9월에 인하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파월 의장은 데이터 그런 거 상관없이 경제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인하를 서둘러야 된다. 서둘른다는 얘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지금 9월에 거의 첫 인하가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를 하면 과연 이 ES가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오히려 더 그런 이야기들에 의해서 지지난주 올랐으니까 이제 빠져야 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근데 개별 주식도 있고 여러 번 그 텔레그램 채널에서 말씀드렸듯이 작은 이슈에서는 하락 이슈는 버티고 상승 이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유동성이 철철 넘쳐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당분간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하지만 금리 때문에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고 일단 다음 주는 이 파란색 라인 두 안쪽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 조금 더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NQ 볼게요. NQ도 당연히 ES랑 비슷하지만 올라가는 건 더 많이 올라갔고 목요일에 빠지는 것도 확 빠졌죠.
그런데 아까 ES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뭔가 레퍼런스 없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NQ는 레퍼런스가 확실히 있는, 이 밑에서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이 있었죠.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에 딱 지난주에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그린 게 아니에요. 목요일날 이거 보신 분들은 이 위에서 저항 받았고 그러니까 시작은 이 초록색, 이게 로우 하이 레퍼런스죠. 로우 하이 레퍼런스에서 시작을 했고, 여기가 시작점이죠. 시가. 그리고 나서 치고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갔나? 이 패러렐 채널의 상한선까지 딱 걸쳤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저항받고 쭉 빠져서 내려와서 어디? 이 전 고점에 해당되는 데서 저항을 받은 느낌, 저항을 받은 걸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죠.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올라간 걸로 돼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려드리면, 여기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걸로 트렌드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에서 이중 지지 받았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중 지지 받아서 어차피 쭉쭉 빠져서 내려오더라도 여기서는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ES랑 마찬가지로 막 치고 올라갔는데 더 많이 치고 올라갔죠. 하지만 ES는 거의 그 전날에 고점까지 올라갔지만 반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떨어질 때 수요일에 저점까지밖에 ES는 안 떨어졌는데 거의 2배가 떨어졌죠. 그 전날에 이 길이에 2배가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도지 만든 상황. 자, 이 상황에서 도지면 이게 올라가는 거, 내려오는 게 올라가는 도지일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내려오는 도지일까요? 내려오는 도지일 확률이 더 높다고 보여지시죠?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약하지만 거기에 걸친 상황, 여기에 있는 이 지지선, 전고점 지지선, 여기에 지지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이 안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게 맞고, 참 이걸 연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죠. 지금 이걸 기준으로 전 눈을 이걸 맞추고 있었어요.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이게 이 패러렐 채널이 뭔가 워킹을 한다면 여기까지 닿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여기서 닿고 여기 이 레벨, 이 전고점 지지선 레벨에 여기서 이제 이중저항을 받겠죠. 월요일하고 화요일 그 사이에 딱 걸쳐 있죠. 그래서 월요일에 지지받을 수도 있고 화요일에 지지받을 수도 있는 이중 지지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안쪽에서 장이 펼쳐지겠지만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이게 깨져서 밀려 내려온다고 하게 된다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빨간색, 이게 트렌드 라인이죠. 얘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도 있고 이 밑에 있는 이 전저점 지지선도 있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지선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도 뭐 저항선 많죠. 그래서 일단은 그 기준선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축축 내려오는 그런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 일단 이 안쪽에서 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이게 깨져서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를 보셔야 한다. 그리고 깨져서 내려오면은 하나 둘 세 개의 지지선이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Q는 지난주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멘텀이 수요일까지 지속되다가 목요일에 빠졌고, 금요일에 살짝 올랐다가, 살짝이 아니죠. 좀 많이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15분 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NQ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내려와서 확 치고 내려온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갔죠. 주말에.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다시 빠졌고, 월요일 날 도지 만들었고, 결국은 보시다시피 583.1.2
여기에 있는 이 레인지에 하한선에 해당됐었던 그거를 뚫지를 못하고 저항받고 계속 저항받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렌드라인 하나 더 그리면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다음 트렌드 라인에 지금 여기 그 금요일도 여기에 고점에서 저항받은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내려가는 거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반등을 했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래서 뭐 이걸로 패러렐 채널까지 그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만 일단은 요 각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 요 각도가 이 밑에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 각도랑 또 굉장히 유사하죠. 이거를 뭐 살짝 비틀면 요렇게 딱히 건드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있고 깨졌지만 깨진 게 확인이 돼서 컨펌이 됐지만 다시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살짝 그려주면 뭐 이 정도 되겠지만 니들이 너무 길어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뭐 여기 레퍼런스 선이 여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밀려 내려오면 이 포인트들이 레벨로 작용을 할 거고 그거를 극복해내서 더 밀려 내려오면은 520852 이것도 되게 강했었던 레벨이죠. 얘는 별로 강하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일단 이걸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레벨 아니면 이것까지 해서 세 개의 레벨 정도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치고 올라온다고 해도 뭐 여기 되게 걸리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 특히나 여기는 지금 이중으로 저항이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기는 좀 힘들고 이제 이 떨어져 내려오는 모멘텀이 좀 더 지속돼서 52085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49죠. 그래서 150 기념으로 다음 주말에 라이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다가 원하시는 차트들 좀 써주시고 지금까지 받은 3개의 댓글로 보면 더 있나요? 더 있나 한번 볼까요? 3개의 댓글을 읽어본 결과 일요일날 저녁에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가능하면은 일요일날 저녁에 하는 걸로 그래서 21일이겠죠. 21일 저녁 한국 시간으로 저녁 6시 이쯤에 하는 걸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정은 목요일 18일쯤에 제가 공지 올리면서 결정된 거를 공지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다른 생각 있으신 분 뭐 금요일이 더 좋아요. 금요일 안 되죠. 토요일이 좋아요. 이렇게 써주실 분은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어떤 것들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차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미리 준비를 했다가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1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중간에 질문이 많아서 제가 드릴 말씀이 많으면 더 할 수도 있고 뭐 시간을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6시 일요일 6시로 지금은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댓글 남겨주시면 또 그것들을 고려를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